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상 1, 버추얼 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1을 우리가 지렛대에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리프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또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일, 우리가 외부에서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벡터인 경우에는 F 힘 벡터 곱하기 이동한 거리 벡터의 내적이죠. 왜 내적을 하냐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면 마이너스, 그리고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상 1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실제로 정력학에서 물건은 움직이지 않죠. 물건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상으로 델타 S만큼 움직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virtual displacement만큼 움직였다고 할 때 외력 곱하기 virtual displacement를 우리가 가상 1이라고 합니다. 2라고 똑같죠. W는 FS인데요. 가상 1은 델타 W는 F 델타 S.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델타 S만큼 가상으로 움직였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게 가상 1이 되겠습니다. 정적인 평형 상태라면 가상 1의 합은 0이 된다는 게 우리가 가상 1의 원리인데요. 정력학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정적인 평형 상태면 뭐 힘의 합이 0이다, 모멘트 합이 0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 배우는 것은 힘 곱하기 가상의 변이, 그러니까 힘 곱하기 변이는 1이죠. 1의 합은 0이다. 어느 부위에서는 힘 곱하기 변이가 플러스가 되고 어느 부위에서는 힘 곱하기 변이가 마이너스가 돼서 전체 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계 시스템이 있을 때 항상 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출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해준 일은 출력된 일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준 일은 인풋 에너지는 아웃풋 에너지하고 동일한 거죠.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해준 가상의 일은 우리가 입력된 가상의 일은 출력되는 가상의 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가상의 일을 전부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에서 성립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렛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문제는 보통 모멘트 이퀄리브리엄으로 풀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상 1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렛대가 완전히 수평으로 있죠. 수평으로. 한쪽은 거리가 D1, 한쪽은 거리가 D2고요. 그리고 한쪽은 F2, 한쪽은 F1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델타 센터만큼 회전했다고 가정합니다. 델타 센터만큼. 그렇다면 왼쪽은 델타 Y1, 오른쪽은 델타 Y2만큼 이동했겠죠. 그러면은 왼쪽 델타 Y1은 얼만큼 이동했을까요? 이쪽은 여기에 직각삼각형이고 델타 세타 요 거리가 D1이니까 요거는 탄젠트 관계죠.
그래서 D1 탄젠트 델타 세타만큼 이동한 게 왼쪽의 가상 변이죠. 그럼 가상일이라는 건 뭐죠? 힘 곱하기 가상의 변이죠. 그래서 힘 곱하기 변이해서 이게 왼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른쪽은 여기가 델타 세타 억각이라서 똑같고요. 요 거리가 D2입니다. 그렇다면 번이 델타는 역시 D2 탄젠트 델타 세타가 되죠. 그래서 D2 탄젠트 델타 세타가 변이고요. 힘 곱하기 변이하면 이 오른쪽에서 발생한 가상 1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왼쪽은 힘하고 변이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고요. 오른쪽은 힘하고 변이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힘이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은 입력한 에너지, 오른쪽은 출력한 에너지. 그래서 입력한 에너지와 출력한 에너지가 일치한다. 한 일하고 밖으로 해준 일하고 일치한다. 밖으로 나온 일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탄젠트 델타 세타는 지워지죠. 왼쪽에 F1만 남기면 오른쪽은 F2, D2고 D1을 부등호를 넘기면 나누기 D1이 됩니다. 그래서 F2, D2 나누기 D1이 최종 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로 들어야 될 F2의 무게를 1000kg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2는 그리고 전체 지렛대의 거리를 2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은 2m.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D2는 얼마로 잡을까요? 2m의 절반이 1m로 잡아볼까요? D2를 우리가 1m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D1은 어떻게 되죠? L-D2가 되죠. 그래서 따로 D1을 입력하지 않아도 될 테고요. 우리가 그러면 F2. 그래서 F2는 우리가 사람이 눌러주는 힘은 F1. 사람이 눌러주는 힘은 F2 곱하기 D2 나누기 D1인데요. D1은 L 빼기 D2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D2가 1m일 때는 정확하게 무게하고 똑같이 1000kg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D2를 살짝 옮겨 볼까요? D2가 1m인데요. D2를 줄여 봅니다. D2를 줄이면 F1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D2가 0.4면 F1이 250입니다. 0.3이면 F1이 176. 많이 줄었죠? 0.2면 111. 더 많이 줄었습니다. 0이면은 0은 불가능한 거죠. 0.1이면 5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F2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우리가 D2를 줄이면 지지점으로부터 무게까지의 거리를 줄이면 25kg이라는 52kg 사람의 몸무게보다 작죠. 일반 사람의 몸무게로 1톤이라는 커다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렛대의 길이를 엄청 더 길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렛대의 길이가 지금 2m인데요. 지렛대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5m짜리 지렛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20kg이라는 아주 작은 힘으로 1톤을 들어 올릴 수 있네요. 네.
virtual work 힘 곱하기 virtual displacement의 합은 0이다 해서 우리가 식을 구했고요. 이 지렛대의 식으로부터 지지점으로부터 물건까지 거리가 아주 작으면 우리가 사람 F1이 작고요. 그리고 지렛대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F1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지렛대를 쓰나요? 지렛대가 너무 길어서 그렇지는 못하죠. 자동차가 펑크 난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자동차 리프트를 쓰게 됩니다. 그 원리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의 왼쪽 오른쪽을 X방향을 쭉 나사로 이렇게 밀어주면 자동차가 밀려 올라가는 원리인데요. 뒤에 배경을 보면 요 푸른색이 평행사변형에서 각도가 세타일 때의 모습입니다. 흰색은 각도를 델타 세타만큼 더 키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가 우리가 버추얼 앵글이 되겠죠. 그럼 델타 세타만큼 높이게 되면은 y는 델타 y만큼 늘어나고요. x는 델타 x만큼 x는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d라고 할 때 우리 x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빗변의 길이가 d면은 x는 d 하고 요게 무슨 관계인가요? 코사인 관계죠. d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x는 d 코사인 세타 파란 사각형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d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y는 d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이제 버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 버추얼 앵글이 없을 때 원래 오리지널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델타 y하고 델타 x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를 델타 세타로 미분하면 델타 x가 나오고 y를 델타 세타로 미분하면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는 x를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x를 뭘로 미분해요? 델타 세타로 미분하면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델타 세타는 오른쪽으로 등호를 건너가면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됐습니다. 자, y는 d 사인 세타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델타 y를 우리가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면 델타 세타분의 델타 y죠. y를 세타에 관해 미분하면 자, 사인은 코사인이 되죠. 사인이 코사인이 됐고요. 또 등호를 넘어가면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니까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 변이 virtual displacement x와 virtual displacement y를 계산했고요. 이 virtual displacement y는 여기 또 적용이 되고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완전 대칭이기 때문이죠. 자, 가상 1의 원리가 뭐였죠? 외력 곱하기 virtual displacement를 전부 더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가 합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 곱하기 가상의 변이 F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여기에서 힘 곱하기 가상의 변이 Fy 곱하기 델타 Y는 0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대칭이잖아요. 요거 똑같은 게 여기도 또 있으니까 곱하기 2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힘과 똑같은 변이가 아래에도 있기 때문에 역시 곱하기 2가 됩니다.
예, 요게 0이다 라는 게 우리가 가상 1의 원리고요. 또는 입력한 일이 출력한 일과 같다 해서 이렇게 등호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델타 x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가상변이 델타 y에 무엇을 요거를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입니다. fx d sin 델타 세타 그리고 fy d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 있는데 이 부호는 이렇게 돼도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도 됩니다. 여기가 fx가 마이너스 방향이라서 제가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플러스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의 부호만 서로 다르면 됩니다. 요게 입력된 힘, 입력된 일이죠. 요게 출력된 일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부호만 다르면 입력된 일은 출력된 일 이렇게 해서 등호가 성립하겠죠. 자, 왼쪽 오른쪽 식에서 지울 수 있는 거는 델타 세타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fx만 남겨버리겠습니다. fx만 그대로 남기고 우리가 2는 지워지죠. d도 지워지네요. 자, 오른쪽에는 fy 코사인 세타가 남고요. 왼쪽에서 사인 세타가 분모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누기 탄젠트 세타가 되네요. 그래서 fx는 fy 나누기 탄젠트 세타가 최종 식이 됩니다. 최종 입력된 일에 대한 입력된 힘에 대한 출력 힘의 관계가 되겠죠.